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윤철입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대관령에 와 있어요. 대관령의 한 목장 위에 그 꼭대기에 옆에 보이시는 이런 풍력 발전기들 막 서 있고, 저 뒤쪽으로는 바다도 보이는 그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번 주에 촬영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와의 어떤 비교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셀토스를 운전을 해봤는데, 저번 주에 느껴본 그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와 차이점,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 기아 셀토스는 출시된 지 좀 지난 모델이다 보니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영상 때보다는 질문 개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OES님이 풀옵션을 사고 싶긴 한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풀옵션은. 그래서 뭐 어떤 옵션을 좀 뺐으면 좋겠나 이런 거 여쭤봐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고 있는 1.6L 가솔린 4휠 드라이브 노블레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가가 2,670만 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측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 컴포트에다가 하이 테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팩, 이런 것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썬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타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HDA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꼭 추천드리는 옵션이에요. 빼시면 아마 아쉬우실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테크 팩 있잖아요. 이 컴바이너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 우적 감지 와이퍼, 그 다음에 에어로타이 와이퍼, 이게 하이테크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80만 원짜리 옵션인데, 저는 굳이 옵션을 빼라고 하면 요거 빼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좀 더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이 컴포트 패키지까지 좀 빼면 어떨까 싶어요. 하이 컴포트 패키지는 동승석 파워시트, 크래시패드, 인몰드 스티치, 그다음에 사운드 무드 램프, 음악에 따라서 이제 무드 램프가 바뀌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있으면 다 편한 그런 옵션이지만은, 기왕에 정말로 뺀다라고 했으면은, 돈을 아낀다 하면은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더 드러낼 것 같습니다. YJ 초님이 착자 높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저번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요번에 제가 셀토스랑 비교를 하면서 요번에 답변을 드립니다. 코나와 셀토스 비교했을 때 셀토스가 이 착자 높이가 더 높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 높이감에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어느 쪽과 더 비슷한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셀토스에 한번 앉아서 느껴볼게요. 네. 지금 사전에 이 시팅 포지션을 저한테 딱 편한 위치로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 이 차의 전고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를 했을 때 셀토스가 40mm 낮아요. 근데 뭐 이 전고가 낮다고 해서 꼭 이 착자, 시팅 포지션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셀토스가 조금 낮아요. 오히려 시야 높이가 딱 그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높아서 SUV 같은 그 시야와 자세를 만들어 주는데, 그런 반면에 이 앞쪽 개방감의 경우에는 이 셀토스가 좀 더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셀토스의 뒷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는 저한테 맞게 설정을 해놨고, 동일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아 봤을 때 등받이는 편안한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등받이 각도는 고정된 상태에서 편안한데, 셀토스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리클라이닝 했을 때는 편안한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무릎 공간이라던가 머리 공간의 크기는 얼추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공간의 크기가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넓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발밑 공간, 이 발밑 공간은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넓고요. 사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모두 이 센터 터널이 상당히 낮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 사람이 앉았을 때도 다리는 크게 올라오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뒷자리에 3명이 앉기에는 좁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과 우레탄 그리고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럼 인테리어 옵션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단 한 가지,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의 경우에는 이 셀토스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탐 크루즈님이 4륜구동 주행 성능이랑 핸들 조향감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마침 딱 코스가 이 4륜구동 주행 성능을 확인해보기에 딱 좋은 코스예요. 아쉬운 점은 저번 주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코스를 올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셀토스의 4륜구동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셀토스 1.6 가솔린 4륜구동 모델은 평소에 보시면은 저렇게 4륜구동의 배분량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앞바퀴 뒷바퀴의 구동량 배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앞바퀴의 구동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좀 더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앞바퀴로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저렇게 조금씩 뒷바퀴로 전달이 되고, 힘이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은 4륜 락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륜 락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륜구동 고정 모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4륜구동 모드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눈까지 오고 하니까 풍경이 엄청 이국적이에요. 뭐 진짜 스웨덴 같기도 하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스웨덴.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길이 지금 흙길인데 눈이 와서 녹은 그런 진창 상태예요. 근데 뭐 언 부분은 없어요. 다행히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는 부분은. 그래서 그립을 그렇게 쉽게 잃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극한의 그런 주행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륜구동의 어떤 성능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내리막이라서 4륜구동의 주행감을 느끼기가 조금 더 약해요, 감이.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바퀴에서 슬립이 일어나는데, 사실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쉽게 이런 코스를 너무나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륜구동 고정 모드를 끄고, 말하자면은 2륜 모드죠. 물론 뒷바퀴에도 조금씩 구동력이 전달이 되지만은 4륜 고정을 끄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앞바퀴의 구동력 배분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앞바퀴 쪽에서 슬립이 조금씩 더 일어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극한의 환경이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 환경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로에 나와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주행 관련해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일단 승차감에 대한 질문들 많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질문, 그다음 뒷자리 승차감, 가속 성능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셀토스에는 1.6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트레일블레이저랑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트레일블레이저에 3기통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트레일블레이저의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언덕길 같은 곳에서 부족한 느낌이 없냐,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느껴본 결과 사실 부족한 부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저는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근데 이 셀토스를 운전을 해보니까 셀토스가 분명히 가속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아요. 일단 마력도 이 차는 177마력, 그다음에 토크가 27kgm로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강력하죠. 근데 엄청나게 유의미한 정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사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속감에 있어서 이 셀토스가 조금 더 활발하게 가속을 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 구간은 조금 언덕이 있는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나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정도 급 엔진에서 성능이 고만고만할 거거든요. 큰 차이를 느끼기에는 애매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심에서 제가 셀토스로 가속을 하면서 확 밟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체감되는 가속감이 분명히 차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핸들링 측면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의 핸들링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잘 쪼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반응성도 상당히 좋고 날카롭고, 이 셀토스도 그에 못지않게 괜찮은 반응성,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 서스펜션이 이 차는 멀티링크, 그 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는 제트링크, 그러니까 토션빔에 변형된 그런 형태의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도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와인딩 코스에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 차량의 뒷바퀴 접지가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체감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차와 트레일블레이저 모두 핸들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자율 주행 측면에서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었어요. 앞차와의 간격도 잘 맞춰주고 속도도 잘 조절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쉬운 점은 트레일블레이저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반면 이 셀토스는 차선 유지 보조, 이 스티어링 휠을 반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조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서는 이 셀토스가 분명히 한 수 위에 있어요. 게다가 ACDA, 그러니까 현대의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기능이랑 연계를 해서 내 속도를 그 제한 속도 구간에서는 좀 더 낮춰줬다가 이제 그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내가 설정한 속도로 높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셀토스가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소음 측면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랑 셀토스가 반대예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위쪽 소음은 상당히 잘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위쪽 소음은 잘 차단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아래쪽에서 노면 소음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셀토스는 노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적어요. 근데 위쪽에서 들리는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도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트레일블레이저도 굉장히 안락했어요. 소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승차감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승차감을 느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심지어 그 차는 제트링크 서스펜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차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피로도가 낮아요. 잔진동 측면도 그렇고 과속 방지턱 같은 곳에서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런 모습이 편하게 타기에 좋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이어서 이제 뒷자리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찰리 킴 님이 주신 질문인데, 사륜이면은 뒤쪽이 멀티링크인데 뒷좌석 승차감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탔을 때 놀랐던 점이 뒷자리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뒷자리 승차감은 이 셀토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좀 더 진동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에 탔었던 트레일블레이저가 뭐 뒷자리가 못할 정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셀토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뒷자리에서 또 한 가지 셀토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뒷자리를 위한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단점은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공간이 확실히 더 넓은 느낌이었거든요, 뒷자리 공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가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가 나쁜 점이 있고 그러네요. 뭐 하나가, 어떤 차 하나가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셀토스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틀 전에 리셋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제 그 대관령까지 갔다 오는 그런 장거리도 뛰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 좀 타고, 그래서 보니까
평균 연비가 12.3km per 리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법 우수한 연비잖아요. 근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차는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봤던 게 9점 몇 이 후반대였는데, 그거는 이제 도심에서만 타다 보니까 그런 연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뭐 복합 연비상으로도 그렇고 제 예상도 그렇지만은 그 차의 3기통 엔진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 셀토스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셀토스를 타고 장거리를 갔다 온 연비는 12.3으로 표시가 되네요. 네, 이렇게 저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부터 요번 기아 셀토스까지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알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승을 해봤어요. 이 다음번에도 또 다른 차로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 시승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앞으로 어떤 차를 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정현철이었습니다.